대통령이 되려던 사람이 왜 자신보다 어린 대통령 밑에서 장관을 맡았을까요? 정동영. 대선 후보였던 그가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뉴스가 아닙니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1. 그는 누구인가? 정동영, 전라북도 순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기자가 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직접 취재한 현장 특파원이었고 MBC 뉴스데스크의 간판 앵커로도 활약했죠. 그런 그가 정치에 발을 디딘 건 금권 선거를 고발했다가 앵커 자리에서 잘리고 난 뒤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정동영은 1996년 전국 최다 득표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정의감, 실력,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목받은 인물이었죠. 통일, 그가 걸어온 길. 참여정부 시절, 그는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을 현실화했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대북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그는 2시간 반 동안 단독 면담을 진행하며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남북관계는 뒷골목 싸움이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입니다. 정동영에게 통일은 이념이 아닌 경제와 삶, 그리고 기회였습니다. 이때부터 정동영은 통일과 나라에 대한 더 깊은 사명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3. 대통령이 되려 했던 사람. 그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바람 앞에 고전하긴 했지만 그의 정치적 위상은 분명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다시 활동하며 지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어갔고 2024년 총선에선 전주시 병에서 5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25년 그는 또 한 번의 정치적 결정을 합니다. 장관직 수락이었죠. 4. 왜 장관인가? 왜 지금인가? 대부분의 대선 후보는 자신보다 어린 대통령 밑에서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 정동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건 권력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관직은 권력이었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에게는 오히려 사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대통령보다 나이도 경력도 많은 정치적 선배로서의 자존심보다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선택한 겁니다. 나이와 경험을 내세우기보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더 고개 숙이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한 정치인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좌하는 자리에 섰지만 그 마음은 국가를 이끄는 자리에 있습니다. 5. 청렴한 정치의 상징. 28년 정치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선 네거티브 공세에도 끝내 문제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 깨끗한 정치인 정동영. 정치는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조용히 자신의 청렴함으로 증명해왔습니다. 6. 청문회에서 드러난 품격. 이번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동영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언어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갈등 없이, 흥분 없이 대신 철학과 원칙으로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단순한 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책 설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철학이자 국가관이었습니다. 7. 이재명 정부와 남북관계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을 장관으로 지명하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남북관계는 지금 고착된 위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정동영이라는 카드는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권력을 내려놓고 사명을 선택할 때 국민은 진짜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정동영,
그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대통령을 도우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통일부장관의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치란 결국 나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번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팩트였습니다.